KEC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하, KEC도 제가 봤던 종목이네요. 앞에는 박스권 움직임을 그렸던 애고요. 박스의 바닥을 찍고 12월 달에 12월 초에 이 박스 상단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힘이 없었네요. 계속 위로 뚫었다가 아래로 들어왔다가 위로 뚫었다가 아래로 들어왔다가를 반복하다가 2월 중순에 드디어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를 잃고 아래로만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회장짬짬이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을 예전에 봤었다면 요 위에 선, 아래 선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손절을 안 해. 아,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조붕형님 풍선 잘 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쵸? 이게 경험이 중요한 게 떨어지는 걸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잘 올라가던 게 오늘 갑자기 푹 떨어져서 입절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몇 번 겪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줘도 잘 올라가줘도 걱정입니다. 또 언제 떨어질까 무서워서. 예,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 입절을 하자니 언제 손절을 하자니 뚜렷한 어떤 기준이 없을 때, 그럴 때에는 무섭기만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죠. 손발이 꽁꽁 얼어붙죠. 그래서 물리는 경우가 많죠. 경험이 아예 없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용감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똑같아요. 경험이 아예 없을 때가 조금 용감하고요. 그리고 경험이 조금씩 쌓일수록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네, 그 단계를 벗어나야 한 단계 발전하는 거거든요. 조부경님 참고하셔서, 아, 내가 지금 익절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올라갈 때는 떨어질까봐 무섭고 떨어지면 왜 반등을 안 하지, 언제 반등할까, 이게 무서워서 또 손절을 못하고, 요런 상황이 올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결국 심리적인 문제가 조금 껴들어가는데, 심리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본다면 좀 좋은 결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KC는 뭐 많이 볼 것도 없네요. 올라가다가 힘을 잃고 떨어졌고 매물대까지 내려왔고 그 아래에 지지선 하나 있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면 좋겠고 1750원 다 얘기해주고 있네요. 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그 종목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못하는 건, 이건 진짜 회장짭짭이님은 무릎 꿇고 손 들어야 돼. 진짜 이 영상 보시면 무릎 꿇고 손 들고 한 10분 계세요. 자, 작년 9월부터 갑자기 펑펑펑펑 튀어 올라갔죠. 회장짬짬이님의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점이 좀 개선이 되긴 했어요. 뭐냐면 카톡 리딩방을 한 3, 4개를, 하나도 아니고 한꺼번에 3개, 4개 정도를 카톡 리딩방을 유료 회원 돈을 주면서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추천해준 종목입니다. 거기에서 추천해준 종목인데 꼭대기에서 추천을 해줬대요. 하필. 예.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죠? 급등을 하면 급락도 할 수 있다. 아니, 급락을 하는 종목도 있고, 안 하는 종목도 있는데, 적어도 급등을 하는 거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늘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9월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급등을 하고, 에너지를 응축하나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횡보하는 움직임은 좋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횡보의 바닥을 잡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깼을 때 안 좋구나 하고 느끼고 도망쳐야 돼요. 여기에서 깼죠. 제가 위로 저항선, 아래로 지지선 2개를 그어놓기는 했지만 뚫고 올라가는 위 상단선은 사실 칼같이 지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 아래쪽으로 저항선을 내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6,700원이네요. 그러면
여기를 뚫고 내려올 때는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요 높은 데에서 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요 아래에서 사거나 그냥 보거나. 근데 요 위에서 샀죠. 요 위에서 사게 됐고, 여기에서 이렇게 깨고 내려올 때 손절을 못하고 지켜만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횡보를 해요. 한 번 더. 근데 여기에서도 또다시 손절을 치지 않았고 다시 한 단계 더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2070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망가질 종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급등을 하면 급락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종목마다 갈립니다. 지금 이만큼 올렸잖아요? 어떤 종목이 만약에 이만큼 올렸다고 쳐봐요. 올렸을 때 급락을 해서 올린 만큼을 다 내려버리면 그 종목은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만큼 올라간 것도 힘든데 그걸 다 내려버려요?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10종목 중에 한 4, 5개 정도, 예, 거의 절반의 확률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 급락을 다 메꿔버리지는 않고 한 중간쯤에서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가던 길로 가던가 아니면 아래로 그냥 망가지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어떻죠? 9월 여기를 꼭지점, 아래에 있는 꼭지점으로 보고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이만큼을 올린 거죠. 이거 오래간만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지금 그린 건 뭐냐면 아래 출발점, 위에 그 꼭대기점, 그의 중간 지점이 어딘지를 체크하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지금 있는 구간이죠. 2070원 여기 매물대, 이 노란색 매물대 구간,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는 건전한 조정으로 봐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기로에 쓴 거죠.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떨어질지. 앞에 여기서 매수하던 세력들, 그 세력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재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에서 다시금 위로 붕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만큼 올렸다가 지금 이만큼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매수를 시작해서 이렇게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는 그런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반등에 실패하고 다시 아래로 꺾는다? 그러면 결국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올라간 이만큼을 다 메꿔버리는 게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망가졌구나. 다시 꼭대기까지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관건은 요 매물대 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요 아래에 있는 지지선 1760원, 여기는 뚫고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이 종목은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손절의 중요성, 여기에서 사신 분이 여기 깨질 때 팔고 관망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혹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할 때 여기에서 산다면 그러면 이만큼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손절을 못했다. 그러면 이만큼 망가졌던 걸 회복하길 기다리는 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입장이. 내가 이득을 볼 건지 아니면 그동안 마이너스인 걸 꾹 참고 있다가 회복하는 걸 보게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입장은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손절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손절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어떤 지지대 횡보하면서 요 자리까지는 안 내려가더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시는 게 맞다, 옳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해드릴 때, 요 가격대 깨지면 더 보지 마세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는 가급적이면 손절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손절하고 났더니, 다시 팡 튀어 올라가더라. 제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죠? 시장에는 휩소라는 게 존재한다. 그 휩소가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주 나타난다. 네. 가짜 신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리라도 여기가 손절을 했다가도 다시 위로 쑥 올라와 버리면 그러면 다시 그 구매를 하는 거 아주 빠르게 구매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KEC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건전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1, 2, 3, 4, 5. 한 달 정도 더 버틴다 그러면 6개월. 6개월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요번에는 조금 반등을 해주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승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앞으로 조금 많이 올라갈 기대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보는 건 주봉인데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아주 오래전 2010년에는 11,000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2015년부터는 계속 요 자리 1,000원대에서 머물렀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다 주봉상 여기에서 머무르던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 상승을 크게 했고 시작했고 떨어져서 조정받고 있는 중이다. 아직 이렇게 봤을 때 건전한 조정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하락을 멈추고 이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면 다시 전고점 3,500원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이후에 거기를 뚫고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도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짬짬이님 제발 여기 깨지면 더 보시지 마시고 손절하세요 하는 부분은 꼭 지켜서 손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KEC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176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근데 거기 내려오면 좋은 매수 자리다. 한번 좀 사볼 법하다. 근데 깨지면 바로 손절해야 된다. 회장 짬짬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을 못하고 버틴 기간도 길었지만 평균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여기 혹은 여기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크게 거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물론 시장이 바뀝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엄청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한번 시간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바뀝니다. 살아있는 생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살아있는 생물이 아픈 곳을 쿡 찔러요. 그럼 도망가겠죠? 움찔하겠죠? 움찔하거나 움직여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이겠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리한 분석 도구를 찾아냈잖아요. 그 분석 도구로 매매를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리한 분석 도구, 그 예리한 칼날이 점점 무뎌집니다. 왜냐? 시장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도구, 철밥그릇 같은 완전 튼튼한 옛날에도 적용했고 지금도 적용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적용할 만한 그런 예리한 도구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석을 할 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면 적어도 지금 시장에는 잘 맞는 분석 도구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